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도 진행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어제 태권도와 사격, 펜싱, 수영에서 금메달 5개를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수영 남자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과 유도 최중량급 김민종의 금빛 도전이 주목됩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오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전차, 북핵 억제의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하고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가 행진도 벌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5%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추석 연휴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오랜 단식 뒤 회복 중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직접 법원에 출석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 9시 45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탓에 불출석 또는 영장심사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직자와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음 등으로 조금씩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은 별도의 의료진의 소견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을 저도 직접 전해드린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내일 출석하는 걸로 의료진의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출석에 앞서 전국 대의원들에게 추석 편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편지에는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선 호텔론을 재차 일축한 것으로 구속 여부에 따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서초동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법원 앞 삼거리는 한산하지만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시각이 다가올수록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배임,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를 소명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을 썼고 1,600쪽에 달하는 이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를 법정에서 보여줄 약 4시간 분량의 PPT도 준비했고 이 대표가 수행비서를 회유한 전화통화 파일 재생도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주장에 따른 반박에 나섭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이 대표를 변호한 인물들인데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영장 발부 기준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공세에 반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의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 기록도 상당한 만큼 심사가 길어질 수 있어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끌어모았고 모두 90만 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서명한 탄원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부터 작성된 탄원서에 약 90만 명이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영장 심사를 앞둔 법원을 향해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검찰 독재가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죄다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물과 같은 모순입니다. 당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전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체포한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인 만큼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연일 비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그동안 이제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가결파 색출 움직임을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반발하는 비명계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동을 그걸 해당 행위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양측 간 대치 전선이 유지되는 가운데 친명과 비명 모두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서 4명의 후보들에게 이재명 수호 선언을 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후보들도 친명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당대표 대행격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4명의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이재명 수호 선언을 해달라고 앞장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명계를 겨냥해 잘못은 잘못한 사람이 한 것이라며 가결표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4명의 후보 중 한 명인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이 대표의 옥중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는 없다라는 것을 공동으로 천명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홍익표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당대표를 지키겠다며 친명 색채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의 이른바 당대표 구하기 경쟁 속에 사의를 표명한 송갑석 최고위원은 가결표 색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사퇴 압박을 받는 또 다른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을 비판하며 친명계 주장에 적극 힘을 실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이어 원내대표 후보 4인 역시 친명계로만 꾸려지면서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생 법안들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는 만큼 전국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모두 98건의 안건이 있었지만 체포동의안 등 일부 현안만 처리한 뒤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했다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90건의 민생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법.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게 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입니다. 당초 여야가 어제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도 현실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예정된 본회의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초인 만큼 여당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한 차례 추가로 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당내 상황과 대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꽉 막힌 전국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핵심 안보 동맹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포럼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미 동맹의 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안보 동맹 이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관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70 years of relationship that has grown from a key security alliance into a vital global partnership.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를 언급하면서 이제까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굳건하게 유지됐고 북한에 대한 방위 공약도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By the shared spirit of Kachi Kapshida, we go together. Today, that commitment to mutual defense is ironclad.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위험한 양방향의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s military cooperation threaten global peace and security. We're seeing this as a two-way street that is increasingly dangerous.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단순히 역사적이란 말이 쉽게 사용되지만 정말 그 단어에 부합하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해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중일 3국이 오늘 서울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합니다. 정병훈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 회의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에서 만나 정상회의 일정과 주요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올해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조속한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부터 총 8차례 진행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낮아져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와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특히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7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추석 연휴 첫날부터는 하늘이 개겠고요. 연휴 내내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2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가행진이 오늘 오후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시가행진에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대규모 군 장비가 동원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PF 만기 연장 등 건설사에 금융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를 2년여 만에 판단 내립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찬양 고무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게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피해자의 작은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119에 신고한 건데 경찰은 작은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대로변에 경찰 차량들이 여러 줄 지어 서 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은 건물을 오르내리며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아들이 와서 보니까 돌아가 있어서 신고를 다 그것까지만 들었어요. 근데 멍자국도 있고 피해자는 건물 3층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조사 도중 경찰은 피해자의 작은 아들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집에만 있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성격으로 전해졌습니다. 운동생활, 생활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더라고. 인사하면 그러면 다 갚으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걸었죠. 경찰은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인적사항 등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타살 정황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딸과 시어머니는 타살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가족이 돈 문제로 큰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경찰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딸과 시어머니는 경부 압박에 의한 사망, 즉 목졸림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투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딸과 김포의 한 호텔에 갔다가 이튿날 아침 혼자 나온 오모 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또 오 씨의 남편과 시누이가 모친인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집안에서 10시 사이죠. 분명히 저녁에. 그때 무슨 이런 의사랑 그 살해하고 어쨌든 무슨 그런데 둘이 싸우는 소리는 해도 그것도 아니라서. 경찰은 다만 추가로 독극물 투약 등 정밀 감정도 할 예정입니다. 또 시누이인 남편 여동생과 시어머니가 오 씨 빌라로 이사 온 점 역시 가족 간 돈 거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6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석 달 전부터 모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투신 당일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한 점을 토대로 극단 선택을 미리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달 집단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모임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숨진 경찰관이 사망 전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만 4가지입니다. 보도에 윤현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숨진 A씨가 참가한 모임은 집단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은 A씨가 사망 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4가지 마약류가 검출된 겁니다. 다만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A씨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모든 마약들은 환각 작용이 기본적으로 있죠. 아마 그 위험을 감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걸 착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경찰은 이와 함께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참석자 3명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공급한 피의자 2명과 A씨와 마약을 거래한 피의자 1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른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다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다 학교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을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 한 대도 출동합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또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학교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 장치를 훼손한 뒤 안으로 침입했고 학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잠기는데 밖에서 차 뿌리게 이게 뭐 약하니까 뭐 열리지. 그럼 뭐 여자 오셨지. 모르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30여 분 만에 학교 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모두 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전 학교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장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이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시설 점검을 지시한 후 이감 조치됐는데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에 한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5년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 대구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유영철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이 탄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이미 강호순, 정주영 등 미집행 사형수 16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유영철, 정형구 등이 추가로 옮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에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법무부가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대해 점검에 나섰는데 실제 사용 가능한 건 서울구치소뿐인 것으로 드러났고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에 사형 집행 찬성 여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만간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만큼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용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이감 작업과 함께 유영철, 강호순 등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실태조사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상엽 씨가 내년 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상엽 씨는 비연예인인 예비 신부와 내년 3월 식을 올릴 예정으로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한 단계라고 합니다. 지난 2007년 드라마 행복한 여자로 데뷔한 이상엽 씨. 사랑해서 남준아,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특히 당신이 잠든 사이에로 방송사 연기대상 남자 인기상과 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여기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친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도 받고 있는데요. 이상엽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선 팬들의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인 북미 프로풋볼 슈퍼볼 경기 하프타임 공연의 주인공으로 가수 어셔가 무대에 오릅니다. 결승전에 2쿼터 뒤 열리는 초대형 이벤트 하프타임 쇼는 당대 슈퍼스타에게만 허락된 꿈의 무대인데요. 지금까지 뉴키즈 온 더 블록을 시작으로 마이클 잭슨, 롤링스톤즈, U2, 레이디 가가, 비욘세, 리아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북미 프로풋볼 측은 어셔에 대해 문화계의 족적을 남긴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말했고, 어셔는 드디어 나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슈퍼볼 공연을 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고요. 슈퍼볼 당일 어셔는 9번째 앨범 커밍 홈을 발매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를 더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 역을 맡은 배우 엠마 왓슨이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 매체에 따르면 이미 브라운 대학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엠마 왓슨은 문예 창작을 공부하기 위해 옥스퍼드의 시간제 학위 과정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노년층을 위한 것으로 파트타임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데다 1년에 닷새 정도 출석하면 나머지 과정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서 배우의 유동적인 일정에 딱 맞는 수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엠마 왓슨은 수업에 참석할 때마다 소규모 보안팀을 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최근 뉴욕의 패션쇼 도중 엠마 왓슨의 탈의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스토킹 사건 피해 때문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내후년 입주 예정인 인천 검단 신도시의 LH 아파트에서 또 철근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벽이 천장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인데다 지하 주차장이 아닌 주거동에서 철근이 누락돼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는 구조 설계 오류로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층 벽 일부 구간에서 최대 50%의 철근이 빠졌다며 지난 6월 감리회사가 시공 중에 확인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H는 이 같은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보강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제 전신 마취 환자에 대해서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물론 환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의 한 무릎수술 전문 병원입니다. 이곳은 2년 전부터 24시간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천장 한켠에는 수술대 방향으로 설치된 CCTV 한 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에 보니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이 병원처럼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와 함께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전신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환자 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거고 시행 방안에 있어서 시행 규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많이 부실하죠. 주관적인 촬영 거부 예외 조항과 최소 30일로 제한된 영상 보관 기간 등이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단체도 대안을 강구하라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가 됩니다. 의사협회 소속 의사의 93.2%는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SNS에 올라온 캐나다 한 놀이공원 현장 영상이 화제입니다. 놀이기구 고장으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즐겁게 놀다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사람들,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 주말 캐나다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겁 많은 사람은 아예 탈 엄두도 못 낼 놀이기구가 180도 회전 중 하늘 높은 곳에 뒤집힌 채 멈춰 섰습니다. 고장난 놀이기구에 고립돼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던 탑승객들.
불의의 봉변에 현장은 내려달라는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거의 30분가량을 고생한 승객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는 다리 저림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은 일시 중단됐다는데요. 이런 아찔한 상황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속속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세상은 날로 편해져 가고 있지만요.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옛 것들을 보며 감상에 젖는 것도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도시의 오랜 명물이 시민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줄지어 선 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소임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관광버스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들을 차례차례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운행을 시작한 2층짜리 개방형 관광버스는 총 8대인데요. 상하이 곳곳을 누비며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온 지난 13년. 파노라마 채광창이 설치된 신형 버스가 도입되면서 정든 도시와 작별하게 됐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천장 없는 버스의 마지막 투어를 함께 했는데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대하는 낭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강아지를 구한 악어의 반전 매력을 전해드린 게 바로 이틀 전인데요. 우리가 익히 악어하면 떠올리던 그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대형 식인 악어 이야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라르고시. 물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사람의 시신 일부를 물고 있던 악어가 발견된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최초 목격자에 따르면 악어는 입에 시신을 단단히 문 채 턱만 내놓고 운하를 헤엄치고 있었다는데요. 몸길이 약 4.2m. 악어가 자주 출몰하는 이곳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한답니다.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과 지역 야생동물 단체에 의해 악어는 안락사 처리됐는데요. 시신은 다수의 전과가 있던 41세 노숙자 여성의 것으로 사인이 악어 때문인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대출에만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이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그동안은 금융회사 영업정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일명 레지던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1년 2개월 더 유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 기간을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종료하는 대신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되지 않은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 시세의 10% 수준인 이행 강제금을 내년 말까지 내야 합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GS건설이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GS건설이 1,612건의 하자를 판정받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계룡건설이 500건을 넘겨 2위를 차지했고 대방건설, SM상선, 대명종합건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4.53%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과 긴축 장기화를 시사해 고금리가 더 유지될 거란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미의회에서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진 점도 국채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 국채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나 높아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한국은행이 입장을 바꿀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엿새간의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연휴 내내 주요 도로에 혼잡이 예상됩니다. 교통량은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비게이션과 교통정보를 잘 활용해서 이동 계획 잘 짜셔야겠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대이동 기간은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의 연휴가 6일이나 돼 전체 이동량은 작년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휴가 긴 만큼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 명, 또 고속도로 일일 평균 차량 대수도 531만 대로 작년보다 적습니다. 올 연휴는 귀경보다 귀성이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중 추석 전날은 하루에 불과하고 추석 이후는 나흘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귀성길은 28일 목요일 오전이, 귀경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릉시 주문진 가요. 추석 전날이니까 그날 아침에 가서 이제 장을 봐서 자가용이긴 한데 갔다가 오면서 이제 좀 길으니까 한 군데 그냥 들려서 잠깐 휴식 좀 하고 명절 스트레스 좀 날리고 이렇게 올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저 식구들하고 다른 또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행 갔다 오려고. 실제 추석이 지나고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9월 30일과 10월 1일은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5개 휴게소에 충전소가 35개 임시로 설치되지만 출발 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수요일부터 닷새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적용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도 면제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돕는다는 취지로 공부나 운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33만 명이 이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가 이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용 사례가 포착돼서 그렇다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이병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1년에 12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개발에 돈을 쓰면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학습, 운동용품 등 정해진 항목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해에는 약 350억 원이 투입돼 33만 명 넘는 병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가량을 운동용품이 차지할 만큼 운동용품 지원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항상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사들이 운동용이 아닌 패션용 운동화를 샀다는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자 국방부가 운동용품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운동용품을 제외하고 학업과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대안 검토도 없이 그걸 완전히 드러내는 부분들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원래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병사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엔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다루는 만큼 각 기관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구입해 사용 중인데 이들 장비를 분실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구매한 지 5년여만 지나면 피해 산정액이 단돈 1,000원으로 떨어져서 관리 소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구가 지닌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해상 자력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2년 취득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4천만 원 상당의 해상 자력계를 잃어버렸습니다. MBN이 과기부 산하 25곳의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고장낸 손망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5년간 모두 9건이었는데 대부분이 관리부실 탓이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담당자가 퇴직하며 사라진 고가의 두 연구장비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담당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4,600만 원 상당의 장비 2개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가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겁니다. 5년 안팎의 연수만 지나면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피해액은 단돈 1,000원으로 계산되는 현행법 탓입니다.
연구 장비 특성에 맞는 내구 연한을 설정하는 이런 관리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산 연구 장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눠먹기식 R&D 예산 배정도 문제지만 이미 지급된 고가의 과학기술 장비에 대한 세심한 관리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퍼부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흑해 인근에서 양측의 전투가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미군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불에 탄 고층 건물 외벽에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군데군데 폭격을 맞아 주저앉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Вночі ворог атакував масовано, комбіновано, з використанням дронів ударного типу, з використанням ракет двох типів.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졌고 1,000톤가량의 곡물이 저장돼 있던 창고가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에 나선 건 최근 잇따라 크림반도를 공격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란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타격해 사령관 등 장교 3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지원한 미군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전차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More artillery, more ammunition, more anti-tank weapons, and next week, the first U.S. Abrams tanks will be delivered to Ukraine. 대규모 살상력을 갖춘 열화 우라늄탄을 장착한 에이브럼스 전차는 조만간 실제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광운중학교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준비를 위해 광운대 80주년 기념관에서 디자인 싱킹 부트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광운 디자인 싱킹 부트캠프는 중등 교육 현장이 직면한 문제를 점검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 공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특히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7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추석 연휴 첫날부터는 하늘이 개겠고요. 연휴 내내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 어디에서나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9도, 대전 19.3도, 광주는 22.9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강릉 22도, 대전과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연휴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